반갑습니다. 비비런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자기소개를 짤 수 있는 가장 좋은 답변 논리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기소개가 갖춰야 할 기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딱 4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지원자의 캐릭터가 담겨야 됩니다. 둘째, 직무에 대한 이해 수준과 의지가 담겨야 됩니다. 셋째,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조져서 설명해야 됩니다. 네 번째, 개념적이거나 추상적 표현은 모조리 제거하세요. 자, 그렇다면 실제 예시와 함께 답변 구성 전략 알아보러 가시겠습니다. 자기소개 전략 첫 번째는 캐릭터 및 핵심 역량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캐릭터랑 핵심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캐릭터인지를 먼저 임팩트 있게 얘기하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런 캐릭터를 가져오게 된 형성 계기를 말씀해 주시고 이 핵심 역량이라는 것들을 내가 개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담아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페이지가 끝난 거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직무에 대한 이해 수준, 직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 업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다시 한번 캐릭터랑 핵심 역량이 이 직무에서 어떻게 쓰일 건지에 대한 비전 제시, 재강조로 끝내주시는 방식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이자 지난 하반기 때만 하더라도 가장 큰 효과를 거두었던 방식입니다. 자, 예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배드 케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땡땡전자 어떤 사업부 설비기술 지원자 누구입니다. 교내 춤동아리 회장 경험은 다름을 인정할 때 최고의 팀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깨달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학창시절 춤을 좋아했던 저는 대학에서의 춤 동아리 활동에 누구보다 애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동아리는 높은 완성도를 중시하다 보니 중도 탈퇴 인원이 많고 외부에서 좋지 않은 소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되었을 때 이탈자를 최대한 줄이고자 실력이 낮은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전공 졸업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에도 각자의 능력에 부합한 역할을 분담해서 기계공학 종합설계 발표의 입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설비기술 직무 또한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태도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운 점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 본인이 어디 직무에 지원한 누구입니다를 너무 재미없고 흥미없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질 에피소드와 맥락이 연결이 되지 않는 느낌이죠. 이럴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캐릭터의 사람인지를 먼저 짚어주고 시작을 하면 다음에 설명할 에피소드가 대략 이런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 경험이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겠죠. 그런 점들을 좀 더 노려보자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 교내 춤동아리 회장 경험은 다름을 인정할 때 최고의 팀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깨달음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문학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고요. 직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이게 자기소개서였다면 몇 차례씩 읽으면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자기소개는, 면접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최대한 직관적으로 듣는 사람이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려주듯이 쉬운 용어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중간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높은 완성도를 중시하다 보니 중도 탈퇴 인원이 많고 외부에서 좋지 않은 소문도 많았습니다. 제가 보통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설명드릴 때 자기소개서라는 건 회사에 제출하는 보고서와 같다. 왜 보고서냐? 간략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미덕이고, 이 메시지를 읽는 사람이 여러 가지 해석이나 왜곡된 해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런 표현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왜곡된 상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춤동아리를 했어요. 중도 탈퇴 인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외부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대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왠지 날라리 집단에 성과 관련된 스캔들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애초부터 발생시키지 않게 하려면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다시 한번 쉽게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설비기술 직무 또한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태도로 성과를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럴 때 조금이라도 직무 담당자로서 회사에서 내게 요구하는 역량을 결부지어서 내가 앞서 설명했던 이런 핵심 태도, 역량, 캐릭터가 이 직무에서 어떻게 쓰일 것이라고 알고 있다는 연관성을 같이 설명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상식적으로 팀워크가 중요하지 않은 직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매력이 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캐릭터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목표에 집중할 줄 아는 설비기술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캐릭터 뭐라고요? 목표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대학 입학 후 줄곧 춤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애정이 깊다 보니 회장직까지 맡게 되었는데 축하보다는 위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무대를 독차지하는 관행 때문에 대거 탈퇴할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뭘까요? 구체적인 배경 설명입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설명하고자 하는 에피소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위기가 놓여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해결시켜 나간 스토리가 나오겠죠. 자, 저는 딱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좋은 공연을 선보인다는 목표. 둘째, 공정하게 실력을 검증해 출연진을 선정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이후 멤버들과 난상 토론을 펼치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고 다채로운 무대 아이디어도 발굴했습니다. 능력 있는 후배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학년에 상관없이 참가할 수 있는 내부 오디션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관객을 만족시키겠다는 뚜렷한 목표 아래 공정한 심사 과정을 도입했던 당시 저의 문제 해결 방식은, 자, 아직까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도대체 춤동아리랑 지금 설비기술 엔지니어랑 이 전자회사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 설득시키면 된다고요. 이렇게요. 자, 공정한 심사 과정을 도입했던 당시 저의 문제 해결 이 방식이라는 것이 설비기술 지원자로서의 기본 자세라고도 생각합니다. 고객 만족, 그리고 원가 절감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원활한 협업으로 주어진 품질 향상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내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끝내보자는 겁니다. 여기에서 담고자 하는 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여러분들의 노력을 담으라는 뜻이고, 첫 번째, 캐릭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임팩트를 줘야 고개를 쳐박고 이력서를 보고 있던 사람들도 하나 정도의 키워드는 머릿속에 들어올 거란 얘기죠. 뭐 목표에 집중할 줄 아는 놈이구나, 이거 한마디만 남기면 성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 어떤 얘기를 드렸죠?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 이만큼 설명했으면 내가 그 당시에 배웠던 교훈이나 인사이트나 역량이나 태도 등등이 이 직무에 왜 필요한가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이를 바탕으로 꼬리 질문 나오기도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나의 캐릭터도 정확히 인지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자, 또 다른 사례 하나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캐릭터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조금 더 보완을 해주면 금상첨화가 될 만한 에피소드라서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립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조직에서 살아남아 시너지를 만드는 인재. 캐릭터 설정 잘했죠? 생존왕 누구누구누구입니다. 듣기에 임팩트가 있습니다. 다른 건 잊어버려도 생존왕이라는 키워드만큼 인지시키면 성공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의 서바이벌은 메밀국수 대박집에서의 아르바이트를 했던 20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당시의 격주로 아르바이트생이 해고되고 채용되는 무시무시한 환경 속에서 끝까지 생존하여 총 10명의 파트너와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배경 설명을 대충 했다, 너무 짧게 요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이 있나 하고 봤더니 없어요. 자, 이후 저는 조직을 기민하게 파악하여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에 능숙해졌습니다. 그게 뭘까라는 의문점이 생겼으나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곧바로 성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덕분에 다양한 아르바이트와 인턴 근무를 할 때 계약 연장 제안을 항상 들을 만큼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생존왕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 배경 설명이 적당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역량이 아직 무엇인지 정확히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나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보죠. 이러한 경험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실함과 관찰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 번 더 시도하고 한 번 더 공부하는 성실한 자세로 모든 일에 임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상 적당히 퉁치는 표현들이 등장하죠. 성실한 자세,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 번 더 시도하고 한 번 더 공부했다. 사실상 있어 보이는 표현이지만 실체가 없는 불분명한 표현이고요. 이런 표현을 썼을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어떤 장면도 떠오르지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가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성실함과 관찰력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앞부분에서 생존왕이라는 캐릭터를 설정해 두었는데 또 성실함, 관찰력 등등의 키워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되는 메시지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혼용해서 쓰면 실제로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듣기 힘들다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겠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또한 관찰력을 발휘하여 애자일한 업무 처리를 위해, 이 애자일이라는 표현도 사실상 굉장히 좋은 표현이 맞지만 지금 관찰력, 성실함, 생존왕, 애자일 등등의 있어 보이는 키워드만
열거하고 있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상황을 분석하며 효율적인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하는 자세로 일했습니다. 라는 문장마저도 굉장히 추상적이죠. 어떤 상황을 분석했는지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떤 방법을 통한 효율성을 높였다는 건지 어떤 점을 개선시켰는지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는 말을 갖다가 붙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땡땡캐피탈에서도 매사에 성실하게 임하며 관찰력을 발휘해 조직의 최적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에 같이 하고 싶은 인재로 기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역시나 있어 보이는 표현이지만 그 무엇도 담겨있지 않은 표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릴 부분은 살려보고 죽일 부분은 죽이고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체화해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떤 조직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생존왕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저의 생존 능력을 발견하게 된 계기는 메밀국수 대박집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 덕분입니다. 라고 했으면 뒤에 부연 설명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는 강도도 높고 고객 응대하기도 어려워서 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죠. 이런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만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버티기가 힘들었지만 딱 2가지 결심을 한 이후로는 일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환경 속 일하고 퉁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일의 강도가 높았고 고객 응대가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뒀다라는 충실한 배경 설명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저 역시도 버티기 위해서 2가지 결심을 해냈다.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생존왕이라는 별칭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점을 설명하겠죠. 자, 그것은 바로 조직에서 제게 기대하는 점과 고객이 원하는 것을 미리미리 파악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른 직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들여다봤습니다. 라고 뱉었으면 구체적 예시 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냉장고를 들어 수북히 쌓인 바닥 먼지를 닦고 숟가락통 뚜껑 밑에 얼룩을 지웠습니다. 사장님과 고객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자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 왜 하는 걸까? 직무와 연관성이 무엇일까? 2번째 페이지에서 설명하자고 얘기했죠. 제가 체득한 생존 능력이란 결국 관찰력과 실천에 옮기는 자세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영업기획 업무 역시 고객의 금전적인 고민을 미리 파악해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내가 기존에 보여줬던 나의 캐릭터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뒷받침해서 입증을 하신 뒤에 뭐 해야 된다고요? 직무와의 연관성, 이 직무에서 쓰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득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분야에서 업무기획 역시도 내가 직접 영업기획 업무를 해본 건 아니지만 과거에 이 정도의 업무 태도를 보여줬고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영업기획 업무 역시 고객의 금전적인 고민을 미리 파악해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 있습니다. 몸으로 부딪혀서 깨우친 저만의 능력으로 성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영업기획 담당자 누구누구누구 기대해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멘트에는 맨 위에서 밝혔던 캐릭터를 재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번 반복해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1분 동안 이력서 쳐다보느라 바쁜, 자기소개서 훑어보느라 바쁜 면접관이 최소한 생존왕,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정도의 키워드는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앞에도 배치하고 맨 마지막에도 재강조를 해주는 구성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라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재구성이 되어서 직무에 대한 이해 수준까지 같이 연관성을 지어서 드러냈기 때문에 이해하는 입장에서 상상하기 쉽고 이 친구가 영업기획 직무에 대해서 최소한 알고 있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추천드린다는 겁니다. 자, 3번째 예시 가겠습니다. 자, 포스코의 생산기술 직무 담당자로 지원했던 분의 자기소개입니다. 초안 버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기술 직무에 지원한 누구누구입니다. 벌써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조금 더 본인의 캐릭터가 임팩트 있게 처음부터 나왔다면 어땠을까? 자, 저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 대해 고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학부 4학년 때 1년간 지오폴리머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콘크리트 대용의 튼튼한 지오폴리머를 만들기 위해 고체 농도와 압축 강도 등 기초 물성에 대해 이해를 높였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배합비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완제품이 활용되는 방향에 맞는 스펙만 달성한다면 가격이 비싼 원료의 함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경제성과 품질이라는 2마리 토끼를
기회를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포스코에서도 공정에서 원가를 절감시키고 여러 고객을 만족시킬 제품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요, 첫 번째 이시나 두 번째 초안과 비교해보면 분량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자기소개를 보통 면접관들이 자 1분 자기소개해보세요 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자기소개를 1분 자기소개라고 이해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충분한 분량 동안 본인의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분량이 짧은 점이 아쉬웠고, 본인의 어떤 연구 성과를 드러낸 것은 좋았지만 너무 그 부분에만 치우쳐져 있다.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부 4학년 때 저 정도의 지오폴리머 연구 정도를 한 것이 직무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의 전부인가라는 의문점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과거에 가진 경험이 이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설득시키는 거라고요. 근데 그 맥락이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다. 그래서 연구 분량 경험을 차라리 좀 더 줄이고 직무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설득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고, 자,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문장에 공정에서 원가를 절감시키고 여러 고객을 만족시킬 제품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은 건 너무나도 식상한 표현이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미안한 얘기지만 중학생,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원자로서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수준 정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다지 좋지 못한 자기소개라는 결론입니다. 이거 바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산기술부문 지원자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왜 일하는가 라는 부분에 정답을 내놓을 줄 아는 지원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 사람 캐릭터가 뭐라고요? 왜 일하는가 라는 질문에 정답을 내놓을 줄 아는 지원자라고요. 왜 그런가 궁금증 가지고 들어보겠죠. 학부 시절 지오폴리머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품질과 가격 경쟁력 동시 향상이라는 과제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물이나 난관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성공을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자재를 일상에서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면, 이 과제가, 내 연구가 자재 대중화의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기적인 연구 성과보다는 이 연구를 통해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시공사와 튼튼한 자재 덕분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소비자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정말 기특한 표현이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단순 다른 지원자들과 완벽히 차별화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포인트입니다. 한뎁스 심도가 얕은 생각 수준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낼 어떤 성과물이라는 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어. 그래서 시공사 사장이 웃고 있는 장면까지도 나는 상상을 했었고, 그리고 튼튼한 자재 덕분에 안정성이 확보된 고객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는 모습까지 생각해낼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런 업무 태도를 갖춘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맡겨주더라도 잘 해낼 수 있겠죠. 그런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멘트를 넣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밤새 실험실에 남아 시편을 제작하고 실험을 반복하는 과정 자체가 즐겁게 느껴졌고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생산기술 담당자와의 연관성을 매칭시켜줄 시간이죠. 생산기술 담당자로서 원가를 절감하고 품질을 높이는 과정을 맡겨주신다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일의 의미를 찾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과정 자체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된다면 여기에 한 마디 더 추가해 줄 수 있겠죠. 재반복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본인의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일의 의미를 찾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과정 자체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일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답을 내놓을 줄 아는 누구누구누구, 제가 필요한 이유를 오늘 반드시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한마디 정도 배치를 더 시켜주신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1분이라는 시간 동안 최소한 이 친구 왜 일하는가? 사명감, 통찰력 정도는 가지고 있는 친구구나 해서 꼬리 질문을 이어가기 좋겠죠. 앞에서 이제 세 가지 수정한 방향을 말씀드렸다면 실제로 그냥 합격한 분들의 예시를 한 2개 정도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직무에 지원하신 분의 자기소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머리 좋은 인사 담당 지원자. 이게 본인의 캐릭터예요. 일머리 좋은 사람이다. 자, 저는 일머리가 좋다는 평가를 즐겨 듣습니다. 10번이 넘는 아르바이트 경험과 1년 7개월에 걸친 인사관리 업무 중에서 매번 일머리가 좋아 함께 하고 싶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일은 두고두고 자랑거리입니다. 일머리라는 표현 속에는 비단 성과 달성을 위한 요령 그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남다른 관찰력으로 문제를 들여다보고 유연한 사고로 해결 방법을 찾고 그러면서도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일을 처리하는 능력,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일머리의 기준이며 그 쓰임새가 가장 빛날 수 있는 부분이 인사 직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캐릭터가 형성됐던
과정, 그리고 본인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죠. 그 다음 이제 어떤 얘기 하라고요? 직무 연관성과 관련된 직관적인 이야기 좀 더 해주자고요. ERP 인사 자격증이나 HRM 전문가 자격증, 인사관리 실무 경력은 인사 직무에 대한 관심의 증거이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보다는 동료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고 공정한 잣대로 상호 신뢰를 돈독히 하는 일머리 좋은 인사 담당자,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점을 이 회사에서 다시 한번 증명해내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게 바뀐 부분이고요. 특히나 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이 직무 역량을 나열하는, 그러니까 내가 직무 수준을 강조하는 이 얄팍한 정도의 자기소개를 했다면 대뜸 처음부터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ERP 인사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HRM 전문가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실무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만큼 성과를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메시지 전달도 안 될 뿐더러 설득력도 떨어진다. 왜 그렇다고요? 나 말고도 이 정도 가진 자격증 가진 친구는 많기 때문이란 걸 항상 착각하지 말고 인정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지원자도 ERP 인사 자격증, HRM 전문가 자격증, 인사관리 실무 경력에 플러스 하나만 더 갖고 있어도 이 사람의 존재감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주인공으로 내세우면 절대 안 된다. 그 예시를 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작년 상반기에 삼성그룹에 합격했던 자기소개를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내는 악바리 근성을 갖춘 공정설계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이 사람 캐릭터 뭐라고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내는 악바리 근성을 갖춘 사람이다. 그 점을 듣고 이해하면서 들어보세요. 저는 최고 수준의 땡땡땡 반도체 공정을 설계하고 싶다는 목표로 꾸준히 도전을 해왔습니다. 이제 부연 설명해줘야죠. 근거 제시하면서 입증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대회에 참가해서 3번의 시도 끝에 완성차를 제작한 일은 제가 가진 근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경험입니다. 땡땡 경량화를 위해 주말마다 20곳이 넘는 청계천 상가를 돌아다니며 겨우 10편을 구했고, 자, 이런 정도로 구체화를 시켜주라는 거예요. 한 가지 에피소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명하자, 구체적인 내용을 담자. 20곳이 넘는 청계천 상가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듣는 면접관 누구라도 똑같이 상상해내게끔 설명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소재의 물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수준을 갖춘 타 대학 동아리를 방문해 노하우를 전수받고 밤을 새며 논문을 탐독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구조적으로 땡땡 무게를 줄이는 데 성공했고 기존 기록을 5초 이상 단축시키며 입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왜 할까? 왜 반도체 회사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할까? 들어보십시오. 직무와의 연관성입니다. 이러한 집념을 바탕으로 이곳 사업부에서 무엇을 충족시키는,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는 특정 어떤 반도체 공정을 설계해 내겠습니다. 자율주행과 커넥티드로 대표되는 어떤 것의 시대를 선도하는 엔지니어. 악바리 근성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악바리 근성으로 성과를 달성해낼 줄 아는 엔지니어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껏 검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이나 관심이 있다는 걸 하나의 에피소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나 보통 근성을 가진 지원자가 아니므로 성과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소개 방식은 약점을 미리 드러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면접관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공격당할 포인트가 있다면 그 점이 약점일 수 있겠죠. 그런 점을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아. 그러나 가치관이나 약점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런 거야. 그리고 이런 약점이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걸 날 잘 알고 있어. 그만큼 직무 수행 하는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고요. 오히려 자신감이 있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높아시며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캐릭터 같은 경우는 가장 임팩트 있게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약점 드러내기는 해당되는 분들만 건드리는 영역이지 여러분께서 그냥 어정쩡한 약점을 가지고 자기소개를 만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약점이 있을까 예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땡땡 직무 지원자 누구누구누구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늦었다는 건 없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 속 대사입니다. 저는 신입사원으로 지원하기에는 적지 않은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 뭐라고요?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제가 이곳 입사 후 수행해 나갈 가치 있는 일들을 생각한다면 나이 따위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것이고 다른 지원자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해의 시간은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마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이 저는 A 그리고 B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자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충분히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자신감이 거짓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 내겠습니다. 마음껏 검증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이라는 허들이 사실 여러분들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일 겁니다. 특히나 사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이가 이력서만 보더라도 드러나기 쉽죠. 학교를 오래 다녔다든지 생년월일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점들이 뒤에서 어차피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써먹을 볼만하다. 그런데 어줍지 않은 학점이 낮다든지 뭐 자격증 몇 개가 빈다든지 굳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를 약점화해서 자기소개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이야기고요. 이 방법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자기소개 10년 전에 제가 했던 자기소개입니다. 저도 이제 30살에 대기업에 처음 입사를 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신입치고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30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는 거지. 혹시 이 방송 보시고 나 지금 나이 30인데 그냥 이거 갖다가 써먹어야겠다라고 하시면 오산입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높아진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진짜 약점인가 아닌가 명확히 판단해 보시고 본인한테 어울린다 싶으시면 한번 써보세요. 자,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편견에 맞서기라는 방법입니다. 다수가 가진 편견이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해봤거나 소비자를 인터뷰해봤거나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어디까지나 편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뿐더러 편견보다 이 일을 수행하는데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그만큼 나는 직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계획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본인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일의 가치를 아는 건축직 지원자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소위 스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건축 직무에 필요한 자질의 전부가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현장에서 만나 뵙던 선배님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책임감이 남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안전을 걱정해 쌓인 눈을 일찌감치 치우고 수도관이 터질 때면 앞다퉈 팔을 걷어붙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초고층 및 주상복합 건축 현장, 미국 구조회사에서 보고 배운 자세나 태도가 이곳 땡땡 공사의 건축직에도 쓰임새 있는 자질이라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바로 지금,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한다는 마음가짐만큼은 확실히 배워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스펙 등장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 스펙이라는 것이 오히려 편견이라는 걸 역으로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소개를 짰을까요? 네, 스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격증도 없었고요. 실습 경험도 마땅치는 않았어요. 노가다 현장에서 며칠 일해본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일했는지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보다 내가 하루를 일했더라도 그때 보았던 현장의 모습 속에서 나는 이만큼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편견에 대한 부분이 뒤에서 등장합니다. 여자라서 망설여 주신다면 더욱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경험이 왜 중요한지, 제가 이 회사에 왜 필요한 사람인지에 대해 꼭 증명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공기업은 블라인드 면접이고 성별에 대한 차별은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예시로 공기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이걸 보시고 무조건 내가 여자기 때문에 건축직은 남자들 많이 뽑으니까 한번 써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맥락을 참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을 수 있죠. 특히나 나는 스펙은 없어, 전공과 상관없는 직무에 지원해. 그렇다면 질문 중 하나로 한 번쯤은 받아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무를 지원한 이유가 뭐냐, 전공과 상관없이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받을 것 같다면 이렇게 정면 돌파로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이건 편견일 뿐, 나는 실제
이 직무에서 진짜로 필요한 찐 역량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해당되는 분들만 써먹어야지 그냥 괜히 멋들어져 보이니까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기소개 구성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권장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조사 결과 응용하기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본인께서 이 직무나 이 회사의 로열티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실제 소비자를 만나서 물어봤던 내용이나 현직 담당자들을 만나서 물어봤던 내용 등을 자기소개 때부터 박아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결과를 요약해주고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한 다음 본인도 유사한 역량이나 경험이나 강점이 있다는 부분을 주장하면서 나 그만큼 직무 수행에 자신감과 계획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 점을 설득하는 논리 구조입니다. 자, 예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업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원자 엠번입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며 금융의 힘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31명의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곳, 이 회사 혹은 이 직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직접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곳 공사에 대한 입사 의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주택금융의 힘으로 공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느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직무 담당자가 된다면 노력하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무엇인지도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업의 가치를 잘 알게 된 만큼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가진 역량과 진심을 모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거 없는 여러분의 자기 자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겸손하게 이 직무에 대한 로열티, 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가지고 이렇게 발품을 팔아봤고 실제 최종 만족시켜야 되는 소비자나 고객분들을 만나서 직접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 만큼 그만큼 업무 수행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일단 기특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까지나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준비했던 노력이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된다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다는 건 사업 수행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수행사업, 직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받침이 된 사람이 더욱더 겸손하게 실제 소비자나 고객들을 만나서 물었던 이야기를 자기소개에 배치시킨 다면 진정성이라는 것이 훨씬 더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네 번째로 권장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캐릭터를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차선책을 뽑자면 지금 방금 전 설명드린 이 네 번째 방법, 조사 결과를 응용하는 방법, 그래서 로열티도 담고 직무 이해 수준도 담을 수 있는 1타 2피의 방법이다. 그리고 특정 영역에서 특정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면 돌파를 승부수로 띄우려면 편견 드러내기나 약점 인정하기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편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가 매력이 없었던 이유를 한번 짚어봤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 전략을 짜면 되는지 예시와 함께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사실 제가 드린 이 얘기가 모두 다 정답일 리는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직무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나 혹은 내가 추가적으로 벤치마킹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상기하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부디 다가오는 면접 시즌에서 꼭 좋은 결과 얻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